음식의 진실과 편견, 유제품과 칼슘. 과연 칼슘은 우유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음식은 평생 우리의 건강을 지켜온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때로는 오해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주제를 들고 왔어요. 바로 칼슘? 하면 흔히 우유를 떠올리시죠? 과연 칼슘은 우유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우유 말고도 칼슘을 듬뿍 섭취할 수 있는 놀라운 식품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지켜줄 재미있고 유익한 칼슘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칼슘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생체 기능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이지요. 예를 들어 칼슘은 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돕고 근육이 원활하게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도록 하며 혈액 응고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심장 박동 조절에도 기여한다고 하니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약 700mg의 칼슘 섭취가 권장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고 꾸준한 섭취가 중요하겠지요. 많은 분들이 우유를 유일한 칼슘 공급원으로 여기고 유당불내증이나 우유 알레르기 때문에 칼슘 섭취를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유 외에도 칼슘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품들이 정말 다양하고 심지어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더 높은 식품들도 있답니다. 그럼 우유 없이도 칼슘을 채울 수 있는 첫 번째 보물,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가 단순히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것을 넘어 우유보다 무려 2배 이상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답니다. 100g만 먹어도 칼슘을 약 350mg이나 섭취할 수 있지요.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랍니다. 두부는 유당이 없으니 유당불내증으로 우유를 마시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화도 편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많지요. 두부 조림, 두부 부침, 두부 스테이크, 두부 샐러드 등 한식은 물론 퓨전 요리에도 활용하여 맛있게 즐겨보세요. 두 번째는 치즈입니다. 치즈는 우유를 농축하고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우유보다 훨씬 더 많은 칼슘을 농축하여 함유하고 있어요. 특히 파마산 치즈는 30g만 먹어도 칼슘 330mg을 얻을 수 있고요. 체다 치즈나 에담 치즈도 30g당 약 240mg 정도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답니다. 크림치즈도 30g당 300mg 정도의 칼슘을 자랑하니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넣어 드시거나 와인 안주로 즐기시면 맛있게 칼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치즈를 활용해 식탁을 풍성하게 꾸며보세요. 세 번째는 바다에서 온 칼슘왕, 정어리입니다. 정어리는 뼈째 먹는 생선이라 칼슘 함량이 어마어마해요. 100g당 무려 38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서 우유보다 훨씬 많은 양이지요. 그냥 통조림으로 된 정어리를 간편하게 드셔도 좋고 새콤달콤한 양념으로 조리하거나 구이로 만들어도 별미랍니다. 게다가 정어리에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뇌 기능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하니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푸른 채소 친구들입니다. 먼저 케일인데요. 한 컵 정도의 조리된 케일에는 177mg의 칼슘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케일은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K와 강력한 항산화 물질까지 풍부해서 뼈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아주 좋답니다. 녹즙으로 마시거나 쌈채소, 샐러드로 활용해보세요. 쌉쌀한 맛이 매력적이죠? 그리고 시금치도 빼놓을 수 없지요. 한 컵 조리 시 약 24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도 풍부해서 특히 임산부나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시금치 나물,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 오믈렛 등 다양한 요리로 즐겨보세요.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으면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견과류 중에서는 아몬드가 칼슘 보물이에요. 한 컵 약 95g에 무려 385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아몬드 10개 정도 즉 한 줌만 먹어도 약 50mg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으니 간식으로 정말 좋겠죠?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피부 건강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줌 꾸준히 섭취하면 활기찬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유에 넣어 아몬드 밀크로 즐기거나 샐러드 토핑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작은 씨앗 속에 엄청난 칼슘이 숨어 있는 참깨도 있습니다. 100g당 무려 1160mg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서 칼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깨는 음식에 고소한 맛과 향을 더해주어 식욕을 돋우는 역할도 하지요. 나물이나 샐러드 드레싱에 솔솔 뿌려주기만 해도 칼슘을 맛있게 채울 수 있답니다. 김밥이나 주먹밥에 넣거나 참깨 드레싱을 만들어 샐러드와 함께 즐겨보세요. 브로콜리도 칼슘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100g당 47mg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고 비타민 K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준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흡수되고 골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브로콜리는 단순한 칼슘 공급원을 넘어 뼈 건강에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나 수프, 볶음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살짝 데쳐 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놀랍게도 강화 오렌지 주스도 칼슘에 좋은 공급원입니다. 칼슘이 첨가된 강화 오렌지 주스는 일반 오렌지 주스와 달리 우유와 비슷한 수준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주스와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주스 한 잔으로 상큼하게 칼슘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바쁜 아침에 간편하게 영양을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칼슘이 풍부한 식품은 정말 많아요. 말린 무화과는 2개만 먹어도 100mg의 칼슘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차조, 아마씨, 호박씨 같은 씨앗류도 훌륭한 칼슘원입니다. 특히 아마씨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건강에 더욱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햇볕에 말린 무시래기, 무말랭이, 말린 표고버섯 같은 말린 채소들도 칼슘이 풍부한데 햇빛을 받아서 비타민 D가 풍부해져 칼슘 흡수율을 더욱 높여준답니다. 슈퍼푸드로 떠오른 치아씨드도 28g에 175mg의 칼슘이 들어있어서 요거트나 스무디에 넣어 먹으면 좋아요. 푸른 채소나 다양한 콩류도 칼슘이 풍부한 식품이니 식단에 자주 포함시켜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식재료들을 활용하면 매일매일 지루함 없이 맛있는 칼슘 식단을 즐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면 소용없다고 하지요.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비법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기도 하지만 바로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답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를 충분히 합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햇볕을 쬐기 어렵다면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버섯 등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드실 때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도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이 2가지 영양소는 서로 돕고 돕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유제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포화지방 때문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유제품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소화불량이나 복통 같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칼슘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으니 뭐든지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섭취량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해요. 결론적으로 칼슘은 우유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양한 식품들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특정 식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다양한 식품들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것이야말로 뼈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뼈를 위해 오늘부터 식단에 다양한 칼슘 급원 식품들을 추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식단을 바꾸는 작은 시도만으로도 큰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만약 칼슘 섭취에 대한 고민이 깊거나 보충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꼭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주변의 칼슘 섭취를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가 건강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건강한 삶의 동반자로서 작은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빵과 면 그리고 곡류와 탄수화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이 가득할 예정이니 꼭 함께해요. 다음 편 곡류와 탄수화물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